꾸라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일봉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평선을 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 색깔이 242평선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242평을 깨버렸고 지금은 이 근처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은 살짝 멈춘 모양입니다. 이번 주에 CPI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장 자체가 상당히 하락으로 힘이 세고 중간중간 이전에 이런 일반적인 장이었다면 눌림을 주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변곡 부분을 전부 다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이런 장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242평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기 21,000 부근에서 충분히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일부 물량은 반등 시 매도,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입장에서는 여기 19,900 19,900이라도 돌파를 어느 정도 해줘야지 단기적인 추세라도 좀 돌렸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추세를 바꿀 만한 상승인지는 그런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4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4시간봉으로 보면 좀 더 확실히 보여지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꽂을 때 정말 그냥 원회로 꽂아버렸죠. 여기서 잠깐 머무르다가 다시 하방, 잠깐 머무르다가 다시 하방, 이런 식으로 조금의 반등조차도 주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1, 2, 3, 4, 5 5번의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CPI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여기서는 소정의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하락의 힘이 세도 원회로 빠지는 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 이 반등이 추세를 바꿀 반등이 아님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른다고 한다면 추격, 롱 포지션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QQQ 보겠습니다. QQQ는 467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와 주었는데 이 4시간 봉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강하게 암시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올렸다가 빼버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QQQ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있다면 이런 저항 부근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위층에서 물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의 가능성을 그렇게 썩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또한 TQQQ 70불에 사서 왕창 물려 있고요. 제가 여기를 그 당시 단기 고점이라고 봐줬는데 저는 이렇게 조정받고 오르는 시나리오를 봤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좀 더 냉철하게 이 보라색각, 빛각, 추세선을 하방 이탈을 하고 이렇게까지 갔을 때 이것을 단순히 상승으로 가기 위한 힙소다가 아니라 냉정하게 이거를 이탈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면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강하게 이것이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조정이 될 수 있겠다를 말했다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해가면서 추세선을 약간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다 다시 말아서 살려준 그 경험 때문에 여기서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상당히 제 실수이고 제가 분석을 못한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상당히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코인 관련주도 그렇고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롱 포지션은 저라면 안 탈 것 같습니다. 이미 496 근처에서 한 차례 매수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변곡을 기다렸으면 기다렸지 그럴 것 같고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22평조차도 넘지 못하고 이게 22평이거든요. 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꽂고 있습니다. 네, TQQQ입니다. TQQQ도 마찬가지인데 57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4시간봉으로 보면 이렇고 1차 저항으로는 66에서 63, 2차 저항으로는 70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가졌는데요. 지금 여기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구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다가 만약에 재차 하락이 하고 그리고 이런 모양의 봉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거기서 2차적인 진입을 할 것입니다. TQQQ의 경우에는 저는 안 팔고 계속해서 모아갈 겁니다. 지금 저랑 같이 지수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깨 걸고 조정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성향상 제가 개별주 본주조차도 안하고 레버리지는 더더욱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개별주는 이제 모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TQQQ, 불즈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SCHD나 아니면은 JPQ 이런 배당주들을 방어주로 포트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뭐 찾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TQQQ 또한 인상적인 반등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제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아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70에서 한 차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밑에 다른 변곡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70을 이 저항을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다시 그 위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것이 찐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21,000은 넘어줘야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속슬입니다. 속슬의 경우에는 속섹스로 볼 건데 이 196이 굉장히 큰 지지를 해주다가 이탈이 된 다음에는 여기가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박스권을 하단 이탈했다가 이렇게 리테스트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박스권을 깼다고 보는 게 수량이 많다면 반등에서 일부 정리하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슬로 본다면 본주를 모아가는 거라면 저는 196에서 만약 1차 매수가 들어갔다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 별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량이라면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여기서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것으로 수량을 늘릴 것 같습니다. 속슬입니다. 속슬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예전에 한 18 정도까지 체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 진짜 와버렸습니다. 와버렸고 깼죠. 속슬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해진 구간인 건 맞습니다. 매력적이죠. 그랬는데 지금 개인의 순매수에 속슬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간으로 봐도 3위가 속슬이고 월간으로 봐도 속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속슬의 추세가 하방 추세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은 동일한데 그냥 반등 시 일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속스X의 기준으로 봤을 때 4시간 봉의 22평이라도 넘어주는 지점 여기 부근이죠. 박스권의 하단이자 1차적인 저항대 여기라도 넘어줘야 일시적인 반등 단기적인 추세라도 좀 돌렸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속슬은 저가 매수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냥 손 묶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이고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반등을 해줬긴 합니다만 또 여기 저항에서 막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는 이 빗각에서의 저항을 지지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유의미한 저항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평소의 조정보다 좀 더 많이 따끔했던 조정일 것이고 만약에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것이 2018년도 미중무역분쟁급이나 아니면 2022년도 대하락장 정도의 굉장히 큰 조정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근처에서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번 주에 QQQ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아 올려줄지 아니면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라고 다음 주에 이것을 잡아삼키는 양봉이 나올지 이것이 엔비디아에 저는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며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전에 여기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다가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아무래도 레버리지 주식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VIDIA를 1차 저항으로는 40에서 43, 2차로는 46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39.7이라는 지점도 이전에 지지를 해주다가 뚫리고 난 다음에 저항이 된 모습인데 차트가 그려지는 모습이 이 볼린저 밴드를 지속적으로 찢으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 추세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량을 늘리기 위한 매수 이런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요즘 좀 걱정이 많은 종목입니다. 240 근처에서 다시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TSLL 형태로 투자를 하셨다면 이미 마이너스 금액이 꽤 돼서 여기서 뭐 손절하기도 상당히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TSLL을 가지고 있다면 저라면 일단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려지는 것에 따라서 갑자기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일종의 이런 지점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지점을 잡겠지만 지금까지 여기서는 그런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다시금 이 242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270 부근에서는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된다면 물을 타는 것은 이 부분에서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물을 탄다는 것이 이제 수량을 늘리고 그리고 평단을 낮춰서 반등 시 좀 더 큰 수익을 아니면 손절의 폭이라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물을 애매한 지점에서 이런 곳에서 탔다면 마이너스 수량만 늘어난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는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해서 최대한 그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 아니면 바닥은 잡지 못하더라도 추세를 돌리는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분석을 지향합니다. 만약에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 기업에 진정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지점에서 모아가는 거 저는 그런 투자 방식은 존중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 투자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물탈 지점을 찾고 있다. 그랬을 시에 애초에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를 믿고 하는 것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하는 것이었다면 저라면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보다는 차라리 차트적으로 유의미한 구간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평단도 확 낮춰버릴 수가 있고 수량도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에서 유의미하게 많이 물렸던 수량을 줄일 수 있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의 반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테슬라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스닥의 지수 자체가 워낙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기술주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TSLL입니다. TSLL이 이 지점을 제가 잡아놨거든요. 7.3인데요. 7.3에서 7.4. 이 부분을 만약에 다시 테스트를 하러 오게 된다면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전에 제가 테슬라에서 325라는 지점을 잡으면서 여기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테스트하러 오는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이것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해당하는 구간이 TSLL 기준으로는 여기 7.3
3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근처로 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 가격에서는 TSL를 물타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주 기준 190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229 한 번에 했고요. 220에서 약간 막아준 모습입니다. 일봉을 본다면 220에서 막혔는데 사실 그렇게 차트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애플이라는 본주를 모은다면요. 애플 본주를 모은다면 여기는 저는 괜찮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가격이 지난 2024년도 6월달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체크를 하는 곳은 여기 대략 200 부근입니다. 200 부근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어디까지나 이 장의 조정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의미 있는 구간마다 그냥 분할 매수로 본주를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개별주의 본주가 TQQQ 혹은 QLD와 비슷한 정도의 위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그런 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TQQQ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도 만약에 220을 뚫고 내려간다고 한다면요. 저는 추가적인 액션 없이 200까지를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나스닥 선물 말씀드린 것이고 기술적 반등이 보세요.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번 이평선이 모아졌다가 급락이 나왔고 22평을 계속해서 건들다가 이번에는 12평을 맞고 빨간색이 12평인데 12평을 맞고 하락이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12평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이것이 찐반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21,000을 넘기 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딱히 의미 있는 구간이 여기 제외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2차 매수 계획 없습니다. QQQ 확인해 주시면 되고 속슬 네, 속슬입니다. 저라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속섹스 만약에 196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갔다면 또 내려올 때까지 저라면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다린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런 일방적으로 밀어버리는 시장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시간을 가지고 매집하면서 기다리기. 왜냐면 우리는 조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이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성향상 나스닥이 숏치는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단타 트레이딩이라면 저항 근처에서 숏을 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만 저는 언급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리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빗각 근처의 반응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테슬라 여기 260에서 270 부근에선 확정 손실이 나더라도 일부 손절하고 현금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물 탄다고 해도 190 기다릴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220 그 다음 190 중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항입니다. 아무쪼록 조정장에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TQQQ 계속해서 모아가는 모습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